어? 나도 모르지 얘들아. 잘 봐봐. 우선은 수열에 대해서 그냥 교과서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도 다 설명해 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갈 거니까 잘 따라와 봐.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나올 거야. 우리는 크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두 가지만 배웁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차 수열은 이미 벌써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등차라는 것은 뭐냐면 수와 수의 간격이 일정한 것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았지? 수열이라는 것은 수가 규칙성 있게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불러줘. 알았지? 근데 그 규칙이 뭐가 된다고? 차가 일정한 것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등차 수열. 이 되겠어? 뭐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것들. 2, 그 다음에 5, 얘가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가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차가 3, 3, 3, 3으로 일정하잖아. 알겠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 한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 수열의 얘를 갖다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주고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첫 번째 항을 보통 A1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항은 A2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 항은 A3이라고 표현하고 네 번째 항은 A4라고 표현하고 자, 이 상태에서 n번째 항은 AN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와 얘 사이의 차를 공차라고 불러주는데 그 공차를 문자로 D라고 둬. 됐어? 얘와 얘 사이 차를 공차라고 부르는데 D라고 두고 얘도 D라고 두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거거든요. 일반항. 이 됐니 이거? 이 일반항 AN이 뭔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돼. 자,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을 알파 또는 A라고 둡니다. 알파 또는 A라고 두는데 얘를 A라고 두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다 대고선 D 더한 거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3D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가 네 번째 항인 거야. 됐어? 그래서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n번째 항? A 플러스 그렇지. n-1D가 되는 거지. 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 일반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첫째 항 플러스 n-1D라고 써주는 거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줘.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 됐어? 이 됩니까 이거? 자, 그럼 이 일반항 같은 걸 구해서 뭐 할 수 있냐? 잘 봐봐. 이 수열에서 100번째 항이 뭔지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뭘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지? 그대로 정해보자.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고. 첫째 항 플러스 자 얘와 얘 사이 차 얘와 얘 사이 차가 얼마야? 3이지. 그치? 플러스 n-1 여기다 3 쓰면 돼. 이렇게. 이 돼?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뭐가 될까? 3n-1이 나오겠지. 됐어 여기까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된다? 첫 번째. 여기다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 여기다 3 대입하면 세 번째 항. 여기다 100 대입하면 100번째 항이 구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 됩니까? 됐지? 자, 근데 얘들아 잘 들어와 봐. 등차 수열은 정말로 아주 쉽게 좀 접근할 거기 때문에 니네 있잖아. 수열이라는 것은 함수와 비슷해. 정확히 함수로 볼 수는 없지만은 수열은 함수처럼 볼 거거든요. 내가 얘를 함수처럼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들아 봐봐. fx를 갖다가 내가 3x-1이라고 썼다고 생각을 해봐봐. 근데 an을 3n-1이라고 썼다고 해봐봐.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알겠어? 같은 것처럼 보여? 그치? 그 대신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에다가 실수를 대입하는 거고 얘는 뭘 대입할 수 있을까? n에다가 자연수만 대입하는 거지. 1, 2, 3, 4 이런 것들. 알겠어? 우리가 얘를 몇 차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됐지? 이 되겠어? 얘는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 거야? 1차 함수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은 그냥 1차 함수처럼 푸는 게 제일 빨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야? 기울기야 얘들아. 기울기.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 됐어?
봐봐. 기울기가 현재 2역할이지. 얘가 뭐였었어 아까? 여기서 뭐였었어 얘가? D, 공차. 그치? 공차가 뭐야? 기울기야.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공차가 기울기야 이제부터. 됐지? 자, 봐봐. 지금부터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식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얘를 쓸 거야. 알았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한번 수열들이 이렇게 나열됐다고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열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바로 쓸 거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자 무조건 1차식 형태로 표현하면 돼. 근데 얘다 뭐 쓰면 된다고? 공차. 그치? 공차 2인 거 보이지? 2n 이렇게 써놔. 더하기 상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상수를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은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얘가 나오도록 하면 돼. 1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얼마 더하면 돼? 3. 이렇게 하면 바로 뭐 할 수 있어? 일반항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또 나왔는데 제발 이렇게 좀 풀고 있지 말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됐어? 딱 주어졌을 때 바로 뭐 한다고? 그냥 여기다 대입했을 때 바로 첫 장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돼? 선생님 첫 장이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 2 대입했을 때 7 나오도록 만들면 되겠지. 응용을 해봐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이게 돼? 이런 애들은 뭐가 될까? 기울기가 2면서 알겠지?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야? Pn 플러스 Q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여기서 P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1196번 문제 봐봐. 1196번. 자, AN이 Pn 플러스 Q꼴인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자라고 했어. 첫째 항은 P 플러스 Q다라고 했으니까 N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첫째 항은 P 플러스 Q가 맞는 거야. 자, 2번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맞지? 그치? N에 관한 1차식은 전부 다 뭐야? 등차 수열인 거야. 알았지? N에 관한 1차식은 등차 수열. 자, 3번 봐봐. A2랑 A3이 같다면은 이건 얘기야. 자, 이것도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적혀 있어. 이렇게 적혀 있어. 얘는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맞아요. 얘는 등차 수열 맞아. 차가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공차가 0인 거야. 알겠어? 이런 애들 등차 수열 맞는 거야.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A2랑 A3이 같으면은 차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P가 0, 공차가 0이 되는 거 맞겠지? 알지? 잘 모르겠으면 뭐 하면 될까? 여기다 2하고 3 넣어봐. 그럼 2P 플러스 Q하고 자 3 넣었어. 3P 플러스 Q가 같다는 거잖아. 이 됐어? 여기까지 Q 날릴 수 있고 2P랑 3P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P가 0인 거밖에 없잖아. 알겠지?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이해하면 쉽다고. 알겠어? 자, 네 번째 봐봐. P가 0이 아니면이라고 나왔지. 0이 아니면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을 얘기해 줄게.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가지고 n번째 항 있다고 했지. 그 다음은 a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은 a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와 얘의 관계는 이거의 다음 항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P가 0이 아니면은 자,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보다는 언제나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뭐가 될까? 다음 항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수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됐어? 근데 니네 보면 알겠지만은 등차 수열은 1참수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커지고 있겠지만 기울기가 음수면 작아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P가 0이 아니라고 해서 다음 항이 무조건 커진다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됐죠? 5번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될 거야. 됐지? 자, 97번 문제 봐봐.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에서 41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일반항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2야. 그럼 일반항 어떻게 될까? 빨리 연습할 거야. 빨리 해봐봐. 2n 플러스 3이야. 됐지 여기까지? 얘가 41이 되는 n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1198번
1198번. 잘 봐봐.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는 말 그대로 등차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공차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공차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과 항 사이의 차를 잘 보는 게 맞아. 알았지? 지금 보면은 A1하고 여기 A1이 좀 지워졌네. A1과 A2의 차는 D만큼 차이 나겠지. A1과 A3의 차는 얼마큼 차이 날까? 2D. A1과 A4의 차는 3D. A2와 A4의 차는 2D. 알겠어? A3과 A10의 차는 얼마큼 차이 날까? A3과 A10은 7D 차이 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A10과 A7의 차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3D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바로 이렇게 공차로 읽어주라고, 알았지? 이해됐어? 3D가 6인 거야. 따라서 D가 얼마일까? 2인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D가 2인 거 찾았으니까 첫째 항이 4고 네 번째 항 찾을 수 있겠죠? 됐어? 됐지? 자, 꼭 항상 일반항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다. 한번 좀 이것도 좀 해볼까? 첫째 항이 4니까 네 번째 항은 잘 봐봐.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3D 더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괜찮아. 일반항을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따라서 첫째 항에다가 3D 더하면 되는 거니까 6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연습하면 돼. 알았지? 근데 이렇게 안 풀면 수열 문제 어려워. 참고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에서는 등차 수열이 더 어렵다, 얘들아. 알겠지? 자꾸 연습할 거야. 따라와 봐. 눈 감지 말고 하품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봐. 자, A7과 A3이 16이야. 얘들아, A7과 A3이 16이야. 어떻게 읽어야 돼? 4D가 16이야. 이렇게 읽은 거야. 알았어? 따라서 D가 얼마야? D가 4. 그럼 A1에서 A2를 뺀 건 뭘까? 마이너스 D. 알겠어? A1에서 A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D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얘들 어떻게 보면 될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5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됐니, 이거? 됐지? 자, 1200번 문제 좀 해봐봐. 1200번.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첫째 항도 A로 두고 공차도 A로 두고 그냥 풀어도 되거든요. 첫째 항도 A로 두고 공차도 A로 두고 풀면은 A2는 그냥 2A가 되는 거고 A4는 그냥 4A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24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알았지? 이해 되겠니? 첫째 항도 D로 두고 공차도 D로 두고 풀어도 상관없고. 알았지? 그럼 A2는 그냥 2D고 A4는 4D가 되는 거야. 됐어? 할 수 있겠어, 얘들아? 됐어? 그러면 A가 얼마인지 구했잖아. 그럼 문제상에서 뭘 구하는 거야? 5A 구하는 문제 아닌가? A5 구하자고 했으니까 5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알겠지? 됐죠? 자, 근데 우리 봐봐. 1200번 어차피 오늘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줄게요.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한 얘기거든. 등차 수열들은 2, 4, 6, 8, 10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해보자. 알겠지? 그랬을 때 잘 봐봐.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은 반드시 중앙에 있는 얘의 2배랑 같아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간을 정하든 관계없습니다. 얘와 얘의 더한 값은 이거의 2배랑 같다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선생님 몇 칸 건너뛰어도 됩니까? 돼. 봐봐. 이거 있지. 이거 있지. 더한 값은 이거 2배랑 같다지.
오케이, 이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푼 게 가장 좋냐면은 잘 들어봐봐. A2와 A4를 더한 것은 얘와 얘의 중앙에 뭐가 있을까? A3이지. A3의 2배야.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이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A3이 되는 거고 걔가 24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우리 앞으로 등차수에서 합은 어떻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다루자고. 아까 차는 뭐였어? 공차야. 합은 뭐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룰 거야. 알겠지? 그럼 A3은 얼마가 된다야? 1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A3이 12가 될 거고 어쨌든 근데 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고 하기 때문에 첫째 항이 뭔지 공차가 뭔지는 구하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가운데 두 개가 있으면 그건 못 써요? 쓸 거야. 쓸 거야. 알았지? 다 쓸 수 있어. 봐봐. 1201번 같은 문제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 써야 되거든요. 수열 AN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BN이라고 나왔잖아. 그런데 BN에서 AN을 뺀 게 2N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랬을 때 A10이 11일 때 B5가 뭐냐고 물어봤어. 자, A에는 어떤 건지 몰라. A에는 정보를 모르겠어. 그렇지? 근데 B에는 정확히 공차가 뭐라고 돼 있어? 3인 등차 수열을 했지. 그럼 B에는 그냥 3N 플러스 K 꼴이라고 둘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이 현재 이 식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A10이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그냥 10 넣으면 되겠지. 10 넣어주면은 B10 마이너스 A10은 10 더했으니까 20 되겠지. 됐어?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야? 11인 거야. 자, 봐봐. B10은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30 플러스 K가 되겠지. K에서 11을 뺀 게 얼마가 된다야? 20이 된 거니까 K가 얼마인지 나왔지. K가 얼마인지 나왔으면은 B5 구할 수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여기까지? 참고로 니네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BN이 등차 수열이야. 거기에서 An을 뺐더니 봐봐. EN이라는 얘도 뭐야? 등차 수열이야. 그치? 자, 잘 봐봐. 1차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뺐더니 1차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뺐더니 1차 함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얘가 상수 아니면 1차라는 뜻이겠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A에는 등차 수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수열을 함수처럼 보자고 했잖아. 함수, 그치? 1차 빼기 1차가 1차 이 정도 가능하잖아. 1차 빼기 상수가 1차 이 정도 가능하잖아. 만약에 얘가 상수라는 것은 A에는 어떤 거라는 거야? 그냥 똑같이 2 이렇게 가는 애들이 그냥 이런 애들인 거야. 예시가. 어쨌든 뭐 이런 가능성 낮으니까. 괜찮죠? 자, 1202번 문제 풀어볼까? 1202번. 아직도 못 풀었어? 내가 뭐라고 해서 합은 뭐 어떻게 보자고 했어? A2 더하기 A4는 뭐라고? 2A3. 2A3을 제곱했으니까 4A3의 제곱이 16A3이라는 거잖아. A3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A3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근데 A3이 4약분했잖아. A2 더하기 A4는 2A3. 가운데에 있는 것의 2배. 그걸 제곱했으니까 4A3의 제곱은 16A3. 이 되겠어 여기까지? A3 0 아니라고 했지? 그럼 나눠주면 A3이 얼마 나와? 4 나오지. 됐어 여기까지? 자, 첫째 항이 A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2를 2번 더한 게 얘인 거잖아. 마이너스 4한 게 4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어 얘들아? 얘들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답답하게 풀어야 돼. A2는
마이너스 2, A4는 A 마이너스 6, 3D 두 개 더해. 두 개 더해가지고 2A 마이너스 8의 제곱은 자 16A3이 남았으니까 16, A3은 A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도 풀리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치? 그냥 내가 너희한테 지금 연습하는 게 왜 이렇게 연습시키는지 잘 생각해봐봐. 자, 계속합니다. 계속한다. 이해됐어? 얘들아, 수열은 주어져 있는 숫자들의 관계를 잘 보는 게 중요해, 알았지? 자, 현재 등차 수열 AN이 나왔는데 A3이 3이고 A7이 19라고 나왔어. A20을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와봐. 이런 문제를 풀 때 잘 못 푼 학생들은 첫째 항이 뭔지도 구하고 공차도 뭔지 구하고 다시 일반항을 세운 다음에 20번째 항을 구한단 말이야. 자, 봐. A3은 A 플러스 1이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 거야. 그 다음에 A7은 A 플러스 6D야. 자,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연립하면 당연히 A값, D값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럼 A값, D값 구했으면은 AN이 뭔지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20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굳이 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연습을 잘 해보면은 내가 등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공차 중요하다고 했지. A7에서 A3을 빼면 몇 D야? 4D야. 4D가 얼마야? 16이야. D가 얼마야? D가 4인 거 찾았지? 잘 들어. 첫째 항 구할 필요 없어. D가 4야. 내가 원하는 게 A 20번째 항 구하는 거지. 근데 문제 주어진 거 봐봐. A 7번째 항 나왔지? A7에다가 13D 더하면은 A 20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어? 내가 말한 거 잘 명심해, 알았지? A7에다가 13D를 더해주면은 A 20이야. 이게 정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굳이 안 구해도 된다고. 그래서 19에다가 뭐 하는 거야? 얘에서 4 넣고선 얼마야? 52 더하면 되겠지. 됐지? 71이 정답이야. 그래서 됐어? 잘 해봐봐. 해봐봐. 1204번. 다 됐지? 다 됐지? 네. 자, 그 등차수를 문제 나오는데 약간 귀찮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이야. 1208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등차 수열인데 곱해놨기 때문에 관계를 볼 수가 없거든. 등차 수열은 항과 항의 차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곱해놨으니까 뭘 볼 수 없어? 관계를 볼 수가 없어.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그냥. 알겠지? 그 A2 곱하기 A5가 아니 A3 곱하기 A5가 A2 곱하기 A8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좀 빠르게 가보자. 공차가 2라고 나왔으니까 첫째 항을 A로 잡고 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A3은 A 플러스 4가 될 거고 A5는 A 플러스 4, 8이 되겠다. 걔가 A 플러스 2하고 자 A 플러스 7D니까 14가 되겠지. 그냥 이거 풀면 돼.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돼? 그냥 노가다 하시라고 그냥. 그럼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84, 32가 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8이 되겠지. 그러면서 A제곱은 이렇게 날아갈 거고 얘를 넘겨서 4A가 자 얘를 넘겨서 4가 되면서 첫째 항이 1이라는 걸 찾았지. 첫째 항이 1인 걸 찾았고 공차가 2라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일곱 번째 항은 1 플러스 6D가 되겠죠. 1 플러스 12에서 13이 정답. 괜찮지? 이거는 그냥 너희가 열심히 풀면 될 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자, 봐봐. 1210번 문제는 말로 풉시다. 1210번에서 A3이 27, 네가 준 거야. 앞에 거는. 이해됐어? A3이 27. 읽을 수 있어? A3이 27. 자, 두 번째 식은 A13이 100, 하여튼 얼마나 준 거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A13에서 A3을 딱 빼주면 뭐가 나와? 10D가 나오지. 그럼 D가 얼마나 찾았지? 그럼 A13은 어떻게 하면 될까? A13에다가 D 하나 더하면 정답이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 1211번 문제 봐봐. 자, 얘도 중요하거든.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내가 두 개 더한 것만 얘기했잖아. 근데 봐봐.
한번 생각을 해보자. A1하고 A2하고 A3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더한 것은 얼마라고 구했어? 이거의 2배라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다 2개 더한 것, 3개 다 더한 것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3A2야. 이해됩니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됐어? 이거 2개 더한 것은 2A3이야. 이거 2개 더한 것도 2A3이야. A3 추가했어. 그러니까 얼마 될까? 5A3. 됐어 여기까지? 자 정리. A1부터 A2, AN까지 더한 거야. 근데 자 이게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홀수계 있을 때만 가능해. 알았지? 그럼 홀수계 있다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될까? N, A에 자 홀수 번째 항이 될 거니까 얘가 홀수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2분의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런 항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이런 문자에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이해 되겠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것은 뭐가 된다고? 이거 가운데에 있는 거에 곱하기 n 하면 된다고 이렇게. 홀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짝수일 때는 아직 안 했으니까 짝수일 때는 나중에 해줄게. 알겠지? 됐어? 자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8에서 A2를 뺀다고 한 게 12니까 6D가 10이니까 D가 얼마야? 2지. 그 다음에 3A2가 15가 되는 거지. 따라서 A2가 얼마가 되는 거야? 5지. 자 이제 A10의 값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고서 뭐 하면 될까? 8D 더하면 되겠지. 8D. 알겠지? 8D. 됐습니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합시다 얘들아. 자 1213번이야. 얘들아 수열에 등차 수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너무 쫄지 말고 뭐 여기는 되게 쉬운 문제긴 하지만은 1차함수의 절대값 씌워져 있다는 느낌으로 풀어도 괜찮을 거야. 알겠지? 우선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여기랑 관련 없으니까 우선 가주권 봐봐. 가주권인데 A6과 A8의 합이 0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A7이 0인 거야. 그러면은 이해됐어? A7은 0이야. 이해돼? 자 절대값 A6에다가 A7 절대값 A7 더해서 3이 됐다는 것이니까 A6이 3이겠지. 절대값 A6이 3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공차가 양수가 돼 있잖아. A7이 0이야. 그럼 A6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A0보다 아니 A7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절대값 A6이 3이라는 것은 그냥 A6은 마이너스 3인 거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알겠어? 자 봐봐. A6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 다음에 공차는 3인 것도 알았어. 됐어? A2 구하자 그랬으니까 A2는 여기에서 4D 빼면 되겠지. 됐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이 딱 하시면은 정답이 나올 거야. 한번 해봐봐. 1214번. 절대값은 똑같아. 풀어주면 돼.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그냥 그거야. 생각을 해보시면은 A3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알겠지. 근데 그거 알아서 H7 구하래잖아. 모르겠어요. 아니 A1 나왔잖아. 그럼 A3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A4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3D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이해 돼?
A1이 나왔으니까 A3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2D. 그게 A3. A4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3D. 그게 A4.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 열심히 하면은 D가 나올 거고, 그러면 A7이 뭔지도 구할 수 있겠지. 해주시면 안 돼요? 방금 못 알아들었어? 아니 근데 절대값 어떻게 풀어요? 아니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는 건 절대값은 항상 똑같아 얘들아. 그럼 네 상황을 봐봐. 등차 수열이야. A3에서 A4를 뺀 게 0이래. 근데 딱 봐봐. A1이 마이너스 15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은 무조건 직선이라고 했지. 직선. 1차 함수. A3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고민해 봐봐. 양수. A3이 양수일까? 이게 결국 절대값 A3과 A4가 같다는 거잖아. 머릿속에 안 그려져? 절대값 A3과 A4가 같다는 거지. 맞아? 근데 A1이 마이너스 15지? 그러면 A3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이런 씨. 아니 그게 아니라 15가 없어져요. 아니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0이라잖아요. 근데 뭐하니? 왜 그래? 아, 저 먹을까 좀 가져만 드려. 뭐가 빨리 가져와. 가져올 거면. 절대값 A3 마이너스 A4가 0이면 왜 A3이 음수예요? 이게 봐봐. 생각해봐. A1이 어떤 상태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음수지. 근데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얘들아. 잘 따라와봐. 등차 수열은 점점 커지던지 점점 작아지던지 할 거거든. 네. 맞아? 그런데 A3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점점 작아질 수도 있지. 근데 A1이 음수인 상태인데 만약에 얘가 점점 작아지는 상태라고 생각해 봐봐.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A3에서 A4를 뺀 게 0이 나오겠어? 나올 수가 없지. 왜요? 봐봐. 점점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무슨 말이야? 절대값 A3하고 A4가 같다는 뜻이잖아. 네. 잘 따라와야 된다. 근데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근데 A1이 음수였어. 그 얘랑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다고. 점점 작아지면은 오. 무슨 말인지 되겠어? 네. 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점점 커지는 수열밖에 안 되지. 그럼 점점 커지는 수에서 얘랑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상태인 거야.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야.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니야 먹으려고 했는데 뺏겼어. 이 됐니 얘들아? 이 됐어? 아니 너도 먹는 줄 알고 세우려. 봐봐. 잘 들어. 자, A에는 1차 함수야, 얘들아. 잘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1213번 문제하고 1214번 문제 비교해 줄게. 1213번 문제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했잖아. 근데 가에서 A7이 0인 걸 알고 있잖아. 잘 봐봐.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직선이지. 그치?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럼 1213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점점 커지면서 여기가 7번째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집중 좀 해봐봐. 그리고 여기가 6번째고 여기가 8번째고 얘가 뭐가 된 거야? 대칭을 이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더한 값이 0인 거야. 해석할 수 있겠어? 네.
해석할 수 있겠어 이거? 그치? 자 1214번 문제도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항이 뭐야? 마이너스 15지. 그치? 그냥 x축이 있으면 밑에서 출발하겠지. 이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절대값 a3하고 a4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봐봐. 얘가 3이고 대칭되는 여기가 4가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 되겠어 여기까지? 얘가 a3, 얘가 a4가 되는 거고 이 함수값은 y좌표인 거 알겠지? 함수값인 거야. 됐어? 그럼 우리 이렇게도 풀 수 있을까? 이것도 가능해. 자, 잘 들어봐봐. 어차피 수열은 내가 n에다가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풀이 과정에서는 3.5를 대입해도 답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함수처럼 다룰 거니까. 알겠니?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우리는 a 3.5가 0이다라고 해도 되겠지. 알겠어? 잘 따라와. a 3.5가 0이다가 되면은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러면 얼마가 될까? 2.5d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a 3.5항에서 a 1항을 빼잖아? 그럼 얘는 2.5d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겠니? 할 수 있겠지? 걔가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d가 마이너스 6이야.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플러스 15지. 플러스 15. 그치? 그럼 d가 플러스 6이야. 할 수 있겠어? 잘 듣고 있는 거 맞아? 왜 15예요? 아니 a 3.5가 0이잖아. a1이 마이너스 15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건 얼마가 되는 거? 2.5d인데 걔가 15인 거라고. 이해돼? 그 d가 얼마야? 6. 됐지 여기까지? 그럼 정답 바로 구할 수 있지. a1이 마이너스 15라고 됐으니까 a7 구하자 그랬으니까 6d 더하면 되지. 마이너스 15에다가 36 더하면 정답이 되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잘해 얘들아. 집중해서 이런 거 잘해야 돼. 알았지? 수열 자체는 수의 관계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숫자들 보란 말이야. 알았어? 1200 정말 1215번 어떤 거 같아? 공차가 6이라고 돼 있잖아. 공차가 6이라고 돼 있으니까 A2보단 A3이 더 크겠지. 근데 두 개 똑같대.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 뭐가 음수고 뭐가 양수일 것 같아? 이 문제에서는 A2-3이 음수겠지. A2가 아니고 그냥 A2-3이 음수겠지. 됐어? A3-3은 양수겠지. 이 되겠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A 2.5가 아니지. A2.5가 0은 아니야.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 A 2.5 마이너스 3이 0.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오.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A 2.5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것도 가능한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거? 그러면 A 2.5가 얼마야? 3이지. 됐어 여기까지? 자, 잘 나. A5 걸어있지? 여기다 2.5D 더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D가 얼마야? 6이잖아. 그럼 2.5 곱하기 6 했으니까 얼마야? 15지. 15 더하면 돼. 18이 정답이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A2는 첫째 항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되지. A2는 첫째 항 플러스 6 빼기 3이고 절대값.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으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항 플러스 12 빼기 3 절대값.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판단해서 알겠지?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 빼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여긴 양수니까 그대로 빼면 돼. A 플러스 9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2A가 넘겨서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야 라고 찾을 수 있어.
그럼 A값 마이너스 6을 찾았으니까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고서 얼마 하면 될까? 4D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4 더하면 18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는 너희가 저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잘 해보길 바래. 자, 1216번 문제. 그런 거예요? 아니? 말로 할 거야. 되게 쉬워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 이해만 잘하면 되게 쉽다니까. 얘들아.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계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시간을 쓸 수 있어. 알았어? 어? 5, 11 부호가 반대. 자, 나는 어떻게 그러면 5t가 되겠지. 마이너스 정답. 자, 1217번 문제.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일반항 세운 다음에 걔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일반항 바로 가자. A에는 공차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100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얼마 더하면 돼? 얘들아 1 대입해서 100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103이야 103. 됐어 여기까지? 얘가 음수가 되는 제일 작은 자연수 n값 구하라 이런 뜻이죠. 이 됐지 여기까지? 따라서 103이 3n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34. 얼마가 나올 거니까 35번째 항이 되는 거야. n은 자연수니까. 이 됐니 이거? 지금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 알지? 부호 바뀌는 거야. 수열의 부호가 언제 바뀌냐 이런 문제들인 거야. 자 18번 풀어봐봐. 18번. 야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데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다 까먹어가지고 막 A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또 이러고 있지 마라 진짜. 제발 그러지 마라 얘들아. 이거랑 비슷했어. 됐어? 약간 좀 능동적으로 풀어봐봐. 10D가 마이너스 40이니까 D가 마이너스 4지. 그치? 얘들아 너무 계산에 매몰되려고 하지 마. D가 마이너스 4지. 5항이 10이야. 그럼 언제 음수가 돼? 그래 8항. 너무 계산에 매몰되지 말라고. 알겠어? 너무 계산하지 마. 수열 문제들 너무 계산하고 그렇게 풀면 진짜 답답해진다니까. 자, 계속 넘어가고 1221번 좀 풀어봐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수열인데 B가 나오거나 이런 애들은 그냥 이런 애들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계산해야 돼 얘는. 해봐봐 빨리. 다 풀었어? 아직 못 풀었어? 연립방정식 푸는 거밖에 없어 이거는. 연립방정식.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하고 이거 연립하면 A하고 D 나오겠네. A랑 D가 얘랑 얘랑 연립 A가 4, 5, D가 인가요? 빼면 되겠네. 빼면 4A가 16, 그 A가 4네. A가 4니까 D는 2겠다. 그러면 A에는 2M 플러스 2야. 자, 이 상태에서 얘가 100초가 되는 N값 찾으시오. 이런 문제야. 됐지? 자, 넘어갑니다. 자, 1222번 문제는 별표 쳐놓고 그냥 문제 유형을 외웁시다. 그냥 외워놔, 그냥 이거는. 답은 3n-2를 원수로 갔는데 답은 -2를 원수로 갔는데 이거 있잖아. 우리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약간 그런 문제거든요, 이거. 근데 A 교집합 B가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그 수열을 AN이라 하자.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 항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선은 봐봐봐. A 집합이 뭔지 우선 다 적어볼까? A 집합은 얘에다가 1부터 대입해 나가면은 자,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1 대입하면은 2, 5, 8, 11, 14, 17, 20, 23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이게 A 집합이야. 자, 봐봐. B 집합은 자, 1 대입해 놓고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지. 3, 8, 13, 18, 23, 28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이해 됐어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좀 봐봐. 문제상에서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A 교집합 B는 근데 보면 8이 겹치는 거 보여? 8이지. 그냥 또 겹치는 게 뭐야? 23. 23이지. 23. 근데 지금 이렇게 넣고 나열시켜 보면은 아직 여기 안 보이는데 이걸 그럼 계속 찾을 수 없잖아. 15. 그치? 맞아.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5가 공차인 수열이야. 왜 얘는 15가 공차인 수열일까? 저거 두 개. 얘는 3씩 커지지. 얘는 5씩 커지지. 그러면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15 커졌을 때거든. 그래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은 봐. 이건 찾아놔야 돼. 첫 번째로 겹친 건 찾아놔. 얘가 첫 장이고 이 됐을까지? 첫 장 찾고 자 얘가 3씩 커지고 5씩 커질 거니까 얘와 얘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15가 공차가 되는 수열인 거야. 이 됐죠? 외울 수 있겠지 이거? 난 또 까먹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수열을 첫 번째 AN을 해보면 15N. 자, 첫 장이 8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7 해주면 되겠지. 이 됐습니까 이거? 얘가 100보다 커지는 n번째 장 찾자 그랬으니까 자 푸시면 됩니다. 자 1223번 문제야. 자 이번에는 79과 69 사이에 31개의 수를 넣어서 공차 수열이 된다 그랬는데 이 수열의 공차가 뭐냐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이렇게 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런 거니까.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33개 있는 거야. 얘가 33번째 항. 이거 B로 볼까? B 33번째 항이고 얘가 B 원번째 항이라고 했지. 됐어? 그러면 우리는 J에서 J를 뺀 게 32D다라고 하면 되잖아. 공차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됐니 이거? 169에서 73 빼면 얼마야? 96인가? 96이 32D가 되는 그런 문제지. 그럼 D는 3이야. 해보자. 24번 문제.
넘어간다. 다 푼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227번. 1227번. 봐봐. 이번엔 등차 중앙 나왔어. 등차 중앙 아까 설명했잖아. 등차 중앙. 그 등차 중앙이 봐봐.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수의 2배가 A 더하기 C랑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이것의 2배가 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라고 쓰는 게 등차 중앙인 거야. 알겠지? 요런 게 나오잖아. 요런 식이 나오면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읽는 거야. 그만 좀 하고. 내 말 들었어? 네. 뭐라고 했어 내가? 등차 중앙이. 이런 게 보이면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해됐어? 집중 좀 해봐. 맨날 했던 거 또 모르고 했던 거 또 모르고 그만 좀 해. 자,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하고 B하고 C의 값을 다 더하자 이렇게 있거든요. A하고 B하고 C의 값을 다 더하자 그랬으니까 A하고 C를 더한 것은 2B가 되겠지. 그럼 결국 얘들은 3B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3B. 이 됐니 이거? 3B 구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것은 14니까 B가 7이겠죠.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B인 거니까 21이 정답이야. 자 28번 문제 해봐봐. 28번. 아니 28번 못 풀겠다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나온 문제들은 풀지 마. 등비수열이라고 나온 문제들은 풀지 말고. 자 229번 해봐봐. 29번. 두줄도 나도 지금. 뭔 소리야? 등차야. 진짜? 아니 나한테 왜 그래? 등차를 있네. 아 그래? 그럼 문제가 네 거가 버전이 바뀌었나 보다. 네? 언제? 그러니까 최신 버전인 거야 네 거가 그러면은. 버전이 바뀌었나 봐. 맨 뒤에. 나 10월 11일. 나 24년 2월 27일? 난 10월. 나도 10월. 너무 아 내가 늦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29번 풀어봐 얘들아. 29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된 거네. 아니 진짜 위험해. 이거 일찍 샀어? 몰라 빨리. 늦게 산 거지. 일찍 산 거 아니에요? 얘가 2월에 있고 저희가 10월이에요. 그래? 이게 수정이 안 된 건가 봐요. 이게 수정된 버전인 거. 수정된 버전이 등비수로 나와 있어? 아 근데 이거 내 거 파일이야말로 아주 오래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어쨌든 됐어. 빨리 풀어봐봐. 9번 풀어. 29번. 아 있네. 바보. 이야. 역시 바보. 같은 라인에서 트롤 발빠기. 표정이야. 왜? 자, 1231번 봐봐. 1231번. 얘들아, 좀 봐봐. 1231번 문제. 근데 그 여유가 없어, 얘들아. 근데 이게 수열 엄청 길어. 이거 싹 다예요? 다음 번가? 딱 가야. 수열 진짜 양 많아, 얘들아. 집중해서 빨리 진도 나가야 돼, 우리. 근데 이거 학교도 못 나가잖아. 자, 31번 봐봐. 학교는 금방 나가, 학교는. 자, 얘가 현재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한 거지. 걔네들이 뭐야?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뜻인 거야. 이 되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선 A하고 B를 구한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f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거지. 이해 됐어? 그럼 또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럼 A하고 B 값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이해됩니까? 넘어간다 이거. 그냥 넘어가요? 넘어갈 거야. 너 이거 풀어. 너희가 풀어. 자, 1234번만 풀어줄게. 자, 빗변의 길이가 2인 어는 직각삼각형인데 세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차이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가 A고 얘가 B고 여기가 2라고 생각하자. 얘가 등차수를 이룬대. 우선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가 되겠지. 두 번째 2B는 얘 더하기 얘를 만족하겠지. 2B는 A 더하기 2를 만족하겠지.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AB 값을 구하자가 되는 거지. 2분의 1 AB 값. 이 됐어 여기까지? 왜? 가운데. 얘랑 더한 것은 가운데 양의 2배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됐어 여기까지? 곱셈 공식일 줄 알았더니 곱셈 공식이 아니네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그냥 이거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구하고 B 값 구해서 풀면 되겠다 그냥 이거 대입해서 이거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 됐죠? 넘어갑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봐봐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빈칸 채우는 문제야 그냥. 얘가 현재 가로줄 세로줄 다 등차수열이잖아. 다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여기가 1, 2 나왔으니까 얘가 3, 4, 5, 6 되겠지. 이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에서 얘를 딱 빼주면 15인데 걔가 뭐가 되는 거야? 5D가 되지. 15가 5. 이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D가 30 되겠지. 3. 이 돼? 그럼 여기 채워주면 9, 12, 그 다음에 15, 18 이렇게 채워지겠지.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빼주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1 마이너스 8이 몇 D가 되지? 4D. 이 됐니 이거? 여기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공차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적어주고선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또 등차수열이래. 그러니까 A가 뭔지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등차수열이래. B가 뭔지 구할 수 있겠지.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야 그냥. 그냥 하나는 안 해서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문제는. 재밌죠? 봐봐. 1237번 문제는 팁만 줄 테니까 내가 풀어봐봐. 10번 문제 나와가지고 아까처럼 풀 수가 없어. 아까처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그냥 너희가 원하는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놓고선 그냥 아무 뭐 행을 잡든 열을 잡든 관계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 걔네들의 그냥 얘부터 할게. 여기 이렇게 가는 이 가로로 가는 이 수열의 공차가 D라고 생각하고 그냥 싹 다 나열할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5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플러스 D고 그리고 이 C를 뭘로 바꿀 수 있어? 5 플러스 2D로 바꿀 수 있어.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이것도 그냥 등차수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이 수열의 공차는 뭐냐면은 얘에서 얘를 뺀 게 공차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그럼 빼봐봐. 17에서 5 플러스 2D를 빼주면은 12 마이너스 2D가 이 수열의 공차라고 생각하고 또 다 나열시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뭐가 되는 거야? 29 마이너스 2D야. 그 다음 것도 구할 수 있겠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다 채우면 A값, B값, D 다 나와. 이해됩니까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이 줄만 채우면 돼. 그럼 이 줄 채워주면은 뭐 할 수 있어? 얘가 나왔고 얘 D로 표현됐을 거야. 얘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랑 이 8이랑 해서 D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돼? 해봐봐 알지? 자 넘어가서 유형 8번까지 하게. 유형 8번까지.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고 각 수의 제곱의 합이 56일 때 세 수의 곱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잡냐면은 A1, A2, A3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가운데 항을 A라고 잡고 첫 번째 항을 A-D로 잡고 다음 항을 A 플러스 D 이런 꼴로 잡는 게 좀 더 풀이가 유리해져. 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세 수의 합이지. 그러면 얘랑 더한 게 10이다 이런 거지. 그랬으니까 이거 더한 게 10이니까 3A가 12가 되면서 A가 먼저 나오지. 그러면 얘를 뭐로 잡을 수 있어? 4-D로 잡고 얘를 4로 잡고 얘를 4 플러스 D로 잡아. 그 상태에서 각 수의 제곱의 합이 56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다 더한 게 얼마가 된다? 56이다 라고 하시면 D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은 저렇게 잡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지. 밑에 거 봐봐.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잡으라고? A-3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이런 꼴로 잡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물론 얘들아 A 이렇게 잡아도 풀린다. 이렇게 잡아도 풀리는 건 맞아.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는 거야. 다섯 수가 나오면은 가운데 있는 걸 잡아두고선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유형 8번까지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했네. 유형 8번까지고 유형 8번까지 풀어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등차수의 합 들어갑니다.